안녕하십니까.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는 3주차까지 기하학과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몇 개의 문제를 풀어봤었죠.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혼자 힘으로 좀 이렇게 풀 수 있을 어떤 그런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을 좀 기울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푸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차분히 푸는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자, 오늘은 조금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기하과학에서 남은 부분 중에서 작도랑 관련된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 광선 추적, 실광선 추적, 리얼레이 트레이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한 몇 가지 과학에서의 점, 그 다음에 엑셀이나 이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빛이 지나가는 과정들을 따라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까지 진행이 될지는 가면서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 작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작도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이 빛이 지나가는 것을 선으로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벌써 우리들은 했었어요. 뭐 했었냐면은 얇은 볼록 렌즈, 오목 렌즈, 그 다음에 볼록 거울, 오목 거울 4개에 대해서 작도하는 과정들을 했었습니다. 이 교재에도 볼록 렌즈에 의한 상해 작도, 그 다음에 오목 렌즈에 의한 상해 작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건 볼록 렌즈의 상해 작도 중에서 물체가 초점 안쪽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오목 렌즈에 의한 상해 작도, 그리고 여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의 상해 작도를 또 포함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렌즈가 2개 이상이 있을 때 그런 조합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 제목은 안 적혀 있지만 기울어진 평행관 작도법 요거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가지 방법들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자만 있으면은 잘 작도를 할 수 있을 거고, 사실 일반 물리 시간에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볼록 렌즈의 상해 작도에서 볼록 렌즈를 그림을 그릴 때 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광축을 그리고요. 광축을 그리고 볼록 렌즈를 예전에는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볼록 렌즈는 한 번 굴절하는 걸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렌즈를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볼록 렌즈를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 하면은 이렇게 선으로 표시합니다. 근데 이게 렌즈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화살표처럼 그리면은 얘는 볼록 렌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오목 렌즈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볼록 렌즈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볼록 렌즈는 초점의 위치를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초점은 여기에다가 F로 대문자로 표시를 하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자, 여기에 요거를 2개를 그릴 거니까 요거를 복사를 여기 있네요. 복사를 해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하나를 이쪽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볼록 렌즈에서 물체의 위치가, 물체는 파란색을 그리죠.
초점보다 바깥쪽에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자, 이렇게 그 위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체의 위치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물체입니다. 그러면 물체의 위치에서 여기다 하지 말고 다시 그려야겠네요. 필요한 경우는 새로 그림을 찾아서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리면 광축을 그리고 볼록 렌즈 하나 더 그려야겠네. 이렇게 볼록 렌즈 그리고요. 그다음에 물체 위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호위 초점의 위치를 여기 요것도 이게 안 나타났네. 세 개니까 여기 세 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색깔을 다 나눠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초점에 해당되는 지점이고요. 사실 이 선은 필요가 없죠. 여기서 지울 수가 없네. 제거하려면은 어디서 지워야지? 의미가 없는데. 자,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선은 잘 여기서 이용을 하지 않았어 가지고 어쨌든 물체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얘는 물체라고 얘기했죠. 얘는 렌즈. 그러면 지워졌네. 좀 이따 그립시다. 자, 물체에서 빛이 나가는데 광선은 물체의 끝점에서부터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끝점에서 하는 이유 저번에 이야기했죠. 끝점에서 해서 상의 위치를 알면 나머지 점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여기에서 빛이 광축과 평행하게 진행을 합니다. 광축과 평행하게 진행을 한 광선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초점을 지나가죠. 자, 그 다음에 그 렌즈의 중심을 향해 간 광선은 굴절없이 진행을 하죠. 대략 여기서 만났네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 말고 파란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할까요? 요게 바로 그냥 그리는 게 낫겠다. 요게 바로 상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요 중간 지점의 물체는 여기에서 상이 형성될 거라는 거를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광선을 여러 개를 더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점을 향해 간 광선은 초점을 향해 간 광선은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광선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광선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상을 찾았으니까 이제 사실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거는 이 상의 위치를 찾는 거니까 사실은 다 끝난 건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만약에 광선이 이렇게 진행했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지나가야 되냐? 얘기했죠. 물체의 모든 점은 굴절해서 어디로 모여야 돼요? 상에서 만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진행한 광선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또 이렇게 진행한 광선은 여기에서 이리로 진행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로 온 광선은 저런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또 일로 온 광선은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에 있는 한 점에서 나간 모든 광선은 다 상점으로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리기 쉬운 그 광선 뭐냐면은 바로 평행한 거는 초점을 지난다. 중심을 통과한 놈은 굴절 없이 지나간다. 초점을 지나간 광선은 광축에 평행한다. 요 세 개를 이용해서 상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물체의 위치가 초점의 안쪽에 있는 경우는 어떠냐? 요게 물체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물체인 경우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평행하게 광축에 평행한 광선은 어떻게 진행을 해요? 굴절한 후 초점을 지나죠. 자, 그 다음에 렌즈의 중심을 향해 간 광선은 어디로 지난다? 굴절 없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쪽에서 보면 얘는 한 점에서 안 만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어디서 오는 것처럼 보여요. 퍼져 오니까 어디 한 점에서부터 출발한 것처럼 보이죠. 바로 그 광선을 찾는 겁니다. 즉 그러면 우리는 요 점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물체 위치라면은 여기가 상의 위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물체점에서
요런 광선, 실선으로 그릴까요? 이런 광선이다. 그럼 이런 광선이 있다 그러면 이 광선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행하는 건 왼쪽 밑으로 진행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하는 광선, 바로 이 광선이죠. 이 광선은 굴절한 여기 이 지점에서 굴절한 다음에 어디를 지나가냐? 어디로 지나가겠어요? 상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해야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실선을 아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뭐냐면은 실제로 광선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은 요 물체점에 출발하는 거예요. 물체점에서 광축에 평행하게 가는 거는 초점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향해 간 광선은 굴절을 지나가고, 또 만약에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하면은 잘못했습니다.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하면은 그림이 잘못돼서 그런데 쏘리 잘못됐어요. 삭제를 뭘로 해야 되지? 삭제를 하는 방법을 모르겠네. 얘를 삭제하려면은 이거밖에 없나? 이상하네. 초점의 위치가 조금 잘못됐는데 사실 이 그림이 사실은 요거보다 이 오른쪽 초점보다 왼쪽이 조금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그리면 광축에 평행하게 간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걔가 여기 상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그려질 거예요. 자, 요 부분만 다시 그릴게요. 이게 선을 직선처럼 그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그냥 제가 제 손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 같은 것들을 대고 그리면 조금 더 나을 건가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블록 렌즈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렸나요? 이게 초점을 그린 겁니다. F. 그리고 물체 위치가 여기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릴 때 광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광축에 평행하게 나간 광선은 어디를 지나간다? 굴절로 초점을 지난다. 그 다음에 이건 선을 그려야겠네요. 렌즈의 중심을 향해 간 광선은 이리로 지나간다. 그래서 뒤로 연장하면은 대략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광축이 평행하게 간 광선은 굴절한 다음에 초점을 지나가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연장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초점에서 향해 간 광선,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한 광선은 굴절한 다음에 어디를 진행한다 그랬죠? 예, 광축이 평행하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거꾸로 선을 연장하면 잘못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지? 자꾸 선 찍었더니 다시 반대로 됐지? 이렇게 좀 휘어지긴 했는데 이게 어디선가 제가 그 그림을 덜 그려서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 이 점에서 나간 세 개의 광선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어디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은 바로 이 점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이제 상점이 되는 겁니다. 위치는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의 위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빛이 얘도 좀 사실은 좀 잘 못 그린 것 같은데 이 점에서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어디서 진행하냐? 여기에서 상점에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고, 만약에 이쪽으로 빛이 진행했다. 그러면 얘도 여기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임의의 광선에 대한 빛의 진행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목거울은 어떠냐? 오목거울도 오목 렌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목 렌즈 그림을 그리면 이번엔 잘 그려야지. 처음부터 실수. 광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렌즈를 그립니다. 렌즈 엄청 크게 그려볼게요. 엄청 크게 그릴 필요 없고 그냥 볼록 렌즈보다 오목 렌즈는 바깥으로 퍼지니까. 자, 그 다음에 초점의 위치는 여기. 둘, 넷, 다섯. 자, 초점의 위치입니다. 물체 위치는 어디다가 그릴까요? 물체 위치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저는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광선 추적을 통해서 상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지금 보니까 다섯 칸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A. 이게 이제 P 값이 여기 P 값이면은 이게 P 값이고 PQ를 안 썼죠. 물체거리 A면은 F는 물체거리가 2A고 초점거리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물체거리가 초점거리의 2배가 되는 거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2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A분의 1. 그래서 B는 뭐가 되냐면은 B분의 1은 A분의 1 빼기 2A분의 1. B가 2A가 되네. 맞나?
이거 지금 5 먹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죠. 마이너스 2a분의 3 b는 마이너스 3분의 2a. 그러니까 이 지점쯤이 상점이 될 겁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왜 안 움직이지? 이 끝점에서 지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진행한다 해서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지나간다고 했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선을 꺼야 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 뭐였지? 내가 헷갈리게 되니까 끌게. 이걸 끄면 괜찮은데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게 되네. 왜 이러지? 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얘는 가이드선인 거죠. 그냥. 자, 그 다음에 평행하경 광선은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한다는 거고 렌즈의 중심에서 중심을 지나가는 광선은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굴절 없이 간다고 얘기했었죠. 에이. 어디서 만났어요? 그렇죠. 요점에서 만났죠. 그래서 요게 바로 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물체고 이 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체에서 나간 광선이 만약에 이렇게 나갔다. 또는 이렇게 나갔다. 또는 이렇게 나갔다. 그럼 이 광선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어떻게 아냐? 바로 오른쪽에서 보면은 모두 다 물체가 아니라 상에 그 점에 상이 보인다고 하는 거는 그 상점에서 빛이 나갔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바로 이 점에서 이렇게 빛이 진행했다고 느끼는 거라서 실제 빛은 이렇게 진행하고 이 선은 가이드선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이드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빛이 진행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이드선을 지우면은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그 빨간색 선이 있죠. 그러니까 실선 있죠. 실선이 실제로 빛이 진행하는 그 광선의 모습을 나타내 준 거고요. 점선은 가이드선을 나타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광선 추적을 하게 되면은 임의의 빛의 위치에서 빛이 진행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그 두 개의 렌즈가 있을 때의 광선 추적 또는 사입사된 광선에 그러니까 사입사가 기울어진 광선과 기울어진 그 작도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할 때 요긴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오늘 작도만 얘기하다가 다 끝날 것 같네요.
거울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 개의 렌즈가 모여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작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개의 렌즈 같은 경우는 바로 요거를 나타내는 요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요 그림을 어떻게 잘라서 보냐면요. 여기에서 그 다른 선들은 무시하고요. 숫자들은 따라가면서 보라는 거였는데, 우선 그 광축이 있어요. 즉 이게 광축이 있고, 너무 두껍네. 광축이 있고요. 여기 오목 렌즈가 있고요. 여기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오목 렌즈의 초점 거리가 어디냐면은 초점이 바로 요겁니다. 주황색이니까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이게 오목 렌즈의 초점이고요. 다음에 볼록 렌즈의 초점 거리가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이 상태에서 상의 위치를 구하는 겁니다. 최종 상의 위치를 구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렌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이 두 번째 렌즈의 물체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첫 번째로 물체에서 광축의 평행하게 나간 광선은, 자, 볼록 렌즈는 초점을 지나고요. 오목 렌즈는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간다. 초점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 렌즈의 중심을 향해 간 광선은 어떻게 진행한다 그랬어요? 굴절 없이 진행한다고 했죠. 자, 요 두 개가 만나는 바로 요 지점. 요게 바로 오목 렌즈에 의한 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다른 색깔을 쓸까요? 렌즈. 지금 뭐냐면은 1렌즈예요. 상이 되고요. 요 놈이 뭐가 되냐면은 이 렌즈의 두 번째 렌즈의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여러분들이 도입을 하면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렌즈에 대해서 요 방금 그렸던 그 상을 물체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돼요. 자, 그 색깔은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요? 평행하게 간 광선은, 너무 가느니까 잘 안 보이네. 광축의 평행한 광선은 어떻게 지난다? 굴절로 초점을 지난다. 다음에 렌즈의 중심을 향해 간 광선은 어떻게 간다? 굴절 없이 지나간다. 어디서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죠. 그래서 이게 최종 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했던 부분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두 광선의 요 부분. 바로 요 부분은 이 P2에 물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빛이 여길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실제 빛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얘도 이렇게 빛이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 빛은 어떻게 지나가느냐? 바로
요렇게 지나갑니다. 빨간색 광선 따라가면요, 빛이 요렇게 지나갔다가 여기서 꺾여서 요렇게 왔다가 여기서 꺾여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요 광선은 뭐예요? 첫 번째 지나간, 어쨌든 광선이 굴절한 다음에 어떻게 갔어요? 광축의 평행에 갔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를 쭉 따라가면은, 그렇죠, 초점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다음에 요 부분도 실제 빛은 요렇게 여기서 꺾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선 부분이 실제로 빛이 지나가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상의 위치를 찾을 때는 그냥 첫 번째 렌즈에다 놓고 상위치 찾고,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렌즈에다 상위치 찾고, 이런 식으로 하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 전체 빛이 지나가는 과정을 알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그 방법, 이 가이드선과 실제 빛이 지나가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연습 삼아 요 광선은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여기로 건 다음에 여기로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상을 향해 가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가겠어요? 일로 와서, 그렇죠, 역시 상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K1에서 나간 모든 광선은요, 이 K2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할 거고요. 이 공간에서 보면은 다음에 이 모든 광선은 이 K3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물체상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어진 그 평행광 작도법은 뭐냐면요, 요거는 그 원리가 뭐냐면요, 렌즈가 있어요. 이렇게 블록 렌즈가 있고 이제 광축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광축의 평행광선은 어디를 지나간다 그랬어요? 초점을 지나간다 그랬죠. 광축의 평행광선은 초점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평행한 광선, 광축의 평행한 광선은 어디서 만난다? 초점에서 만나잖아요. 평행한 광선은 광축의 평행한 광선 두 개 들이라고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광축의 평행하고 두 광선 두 개는 어떻게 서로 나란한 광선이죠. 요거는 초점에 모인다.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은 이것 좀 병행해서 광축에 평행하지는 않지만 서로 나란한 광선은요, 굴절로 모이긴 모여요. 근데 어디에 모이느냐? 초점면에 모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초점면, 초점평면이라고도 얘기해 주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축이 있고요, 볼록 렌즈가 있어요. 평행한 광선은 초점이 여기라면은 초점에 모여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초점이라면은 바로 이게 초점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축에 평행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란한 광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나란한 광선은 어쨌든 초점 면상의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초점 면상 어디에서 만나냐? 모르잖아요. 우리는 렌즈의 중심을 통과한 광선은 어떻게 간다 했어요? 굴절 없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는, 요거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새로 그릴까요?
칠할 때 총 잡으면 뭐 한쪽만 쓸 건 아니니까 이렇게 그림을 이게 이제 초점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게 바로 초점면을 여기다가 그려야겠네. 이게 초점면에 해당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에서 빛이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 광선이 과연 굴절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이 광선이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얘 광선과 나란하면서 렌즈의 중심을 통과하는 광선을 찾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나란한 광선은 요거죠. 요 광선과 나란하면서 중심을 통과하는 광선, 바로 요 광선이 되겠네요. 요렇게. 그러면 이 두 광선은 어디서 만나요? 초점면에서 만나야죠. 그 중심은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나중에 이 광선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광선은 요거는 이제 실제 광선이죠. 그런데 요 광선은 무슨 광선이냐면은 가이드 광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광선이 어떻게 굴절될 건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평행광을 도입을 해서 초점의 면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이용해서 요 광선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울어진 평행광 작도법이에요. 그러면 기울어진 평행광 작도법을 이용하는 다른 예를 하나를 더 보도록 하면은 바로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번에 렌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1번 렌즈 오목 렌즈고요. 2번 렌즈 볼록 렌즈고요. 물체가 아니라 이번엔 광축상의 점이죠. 바로 빨간색이 없나? 너무 크다. 예,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P점에서 광선이 나갔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평행하면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평행하면서 그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찾으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이선 파란색으로 그릴까요? 너무 두껍네. 요거하고 평행한 요 광선이 어디를 통과한다? 렌즈의 중심을 통과하는. 조금 기울였는데. 요거를 찾는데 사실은 중심을 통과하지만 이쪽 오른쪽의 초점, 이 오목 렌즈의 초점의 위치는 그 어디냐면은 요거의 초점의 위치는 초점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F1하고 여기 F1하고 F1 프라임인데 오목 렌즈니까 오른쪽에서 보면은 초점에서 나간 것처럼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선을 찾아서 이 렌즈의 오른쪽에서 보면 어디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바로 이 초점 면상에 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면 실제 빛은 이렇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광선이 3번 광선으로 진행한다는 걸 찾을 수 있죠. 자,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3번 광선과 날아나면서 렌즈의 중심을 통과하는 이 가이드선, 점선으로 그려야 되나요? 이 가이드를 그리면 얘는 어디서? 이 날아난 이 두 개의 광선은 어디서 만나요? 이 2번 볼록 렌즈의 초점에 해당되는 초점 면상에서 만나죠. 바로 이 점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광선이 3번 광선으로 5번 광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과정 나중에 시험 문제에도 내고 그럴 거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진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영상 잠깐 끊어놓고 다시 올리겠습니다.